할머니 넙덕이 죽은 이유는 강철이 때문이라고 여리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답답한 것은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강철이가 여리에게 말을 아끼고 있어요. 강철이는 그 모든 누명을 스스로 뒤집어 쓰고 13년간 여리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곁을 지켰던 겁니다. 자신이 오해를 받아 미움을 받는 것보다 여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강철이는 그 선택을 한 거였어요. 귀궁 8화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들 본방 사수하셨죠? 혹시 못하셨더라도 이 영상 보시면서 귀궁 8화를 공감해보세요. 총 16부작에서 딱 절반 왔습니다. 그동안 스토리 전개가 느려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8화에서는 정말 많은 사건들이 빵빵 터졌어요. 아주 긴장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7화 리뷰에서 예측했던 내용들이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짚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자, 오늘은 8화 리뷰입니다. 사건 중심으로 핵심 정리하고 거기에 제가 느낀 감정 그리고 다음을 예측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들까지 모두 풀어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수살기가 어떻게 잡힐까 매우 궁금했는데 강철이가 등판합니다. 이정을 구하고 원월도로 막도를 찔러 드디어 잡나? 역시 강철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오물로 공격하는 막돌 끝내 강철이 살을 맞게 되잖아요. 여리가 화경에서 본 그 장면 결국 그 화경대로 강철이가 오물을 얼굴에 제대로 맞았어요. 중전부터 시작해 여리, 강철이까지 이 장면 촬영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연기자들 진짜 고생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드라마 속으로 들어와서 이정이 강철의 위기를 눈치채고 주저없이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진짜 감동했어요. 강철이와 그렇게 티격태격하던 사이였지만 그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행동한 이정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정말 다르구나 싶었어요. 정말 멋진 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었어. 강철아! 강철아! 때마침 강가에 도착한 여리가 살을 맞은 강철이를 보고 살을 풀기 위해 막도를 가두는 의식을 행하죠. 그 덕분에 살 맞았던 중전, 여리, 강철이 모두 깨끗해지고 막돌은 지푸라기 인형 속에 갇히게 됩니다.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 많이들 보셨죠? 이 인형을 재웅이라고 부른대요. 이 재웅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신하는 도구로 주술적인 행위를 할 때 쓰이는 도구라고 합니다. 여리가 이 속에 막돌을 가뒀기 때문에 이제 막돌의 혼의 미래는 여리 손에 있습니다. 내게 이런 짓을 시킨 자가 누구냐? 여리는 막돌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여리만의 방법을 택하죠. 여기에서 딱 제 예상이 적중했어요. 막돌의 한을 풀어주는 방법을 여리가 택했어요. 진짜 여리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리는 항상 귀신들의 마음을 제일 먼저 들여다보잖아요. 또한 매우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수살기 막돌의 사연은 마음이 먹먹했어요. 여리의 몸에 빙의해서 딸과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저는 눈물 날 뻔했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자식을 이승에 두고 먼저 떠나온 것이 그렇게 한이 되어서 예고 없이 맞이한 죽음이었기에 잠깐이라도 딸과 대화하고 싶었던 막돌의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 공감되어서 여리의 전라도 사투리에 웃다가 대화 내역에 울컥하다가 그랬네요. 혹시 저만 울컥한 거 아니죠?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나저나 여리 전라도 사투리 자연스럽게 잘하던데요. 꽃감이라는 말에 반응한 강철이도 웃음 포인트였습니다. 아, 강철이 왜 이렇게 매력있죠? 여튼 그 상황에서 막돌이 빙의를 허락해준 여리. 여러분은 이런 여리의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이건 너무 오지랖이지 않나? 아니면 와, 여리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밝혀진 판수의 정체. 와,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팔척기가 언급했던 아구지의 정체. 그 아구지가 예상했던 대로 바로 풍산이었어요. 이로써 풍산이 모시는 천지장군은 팔척기를 의미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네요. 그리고 이런 풍산을 움직이는 인물, 바로 어르신. 모든 사건의 진짜 배우가 드디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비비가 7화에서 던져준 떡밥이 적중했어요. 강철이의 말까지 힘을 더하며 배돼지의 탐욕이 가득한 인물이라고 표현한 그 사람이 바로 어르신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사람 속을 알 수 없다고 한 인물,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떡밥의 흐름으로 생각해서 본다면 결국 김봉희는 비비에게 먹힐 거예요. 여리의 방해로 처음엔 실패했지만 비비가 궐에 들어와 처음 찜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 결국
비비에게 먹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김봉인은 왜 왕실을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이 스토리는 김봉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제가 다음 영상에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봉인의 목적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번 화에서 제일 마음이 찢어졌던 장면, 여리의 독백 아닐까요? 내 할머니를 죽인 사람에게 웃고 설레는 내가 싫다. 와, 이 대사에서 저 진짜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리뷰에서 언급된 것처럼 할머니 넙덕이 죽은 이유는 강철이 때문이라고 여리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답답한 것은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강철이가 여리에게 말을 아끼고 있어요. 여리를 향한 강철이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너무 잘 느껴지지 않나요? 강철이는 그 모든 누명을 스스로 뒤집어 쓰고 13년간 여리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곁을 지켰던 겁니다. 여리가 팔척기와 맞서지 않게 하려고. 자신이 오해를 받아 미움을 받는 것보다 여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강철이는 그 선택을 한 거였어요. 아, 강철이 어떡해요. 제가 지난 7화 리뷰에서 넙덕이 죽은 게 풍산이 술을 쓴 거라고 했잖아요. 역시나 그랬습니다. 넙덕이 죽던 계묘년 5월 그날 그 장소에 풍산이 있었어요. 넙덕의 죽는 모습을 지켜본 거죠. 그리고 결국 밝혀졌습니다. 7화 리뷰에서 정보통으로 활동할 거라고 예측한 그 야광기가 여리에게 중요한 과거의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정이 여리에게 말해준 13년 전의 진실, 바로 그때 선왕에게 팔척기가 빙의되었던 것. 결국 넙덕은 그 팔척기를 막으려다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어요. 청년을 참아온 이묵이라서 그런가? 강철이의 여리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고 감동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그 오해를 견디는 사랑. 드라마니까 가능하겠죠? 저처럼 강철이에게 감동하신 분,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몇 분이나 계신지 확인해 볼게요. 이번 8화에서는 강철과 여리의 감정선도 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철이가 드디어 여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어요. 주막 장면 기억하시죠? 강철이가 여리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어지럽다. 이건 윤갑의 마음일까? 내 마음일까? 아, 그 말 너무 서글프지 않았어요? 이목이 강철이가 인간의 감정을 처음 느끼면서 그게 사랑인지 그저 윤갑의 유산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 혼란스러움. 근데 여리도 자신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동안 윤갑이기에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꼈던 감정이 사실은 강철이 때문이었는데 스스로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분노로 인해 자신이 강철이를 미워해야 한다는 그 프레임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 모습은 정말 등장하잖아요. 할머니의 한복을 보면서 강철이로 인해 웃고 행복했던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고 할머니에게 미안해하는 장면. 그런 여리의 모습을 볼 때 사실 진짜 답답했어요. 강철이 때문이 아닌데 자신의 마음을 억지로 끊어내고 있는 이 여리의 답답한 모습. 강철이도 여리도 영상 보면서 계속 외쳤잖아요. 강철아 제발 말해. 내가 아니라고 말해. 여러분도 저처럼 혹시 그렇게 흥분하면서 그러셨나요? 그리고 그때 등장한 핵사이다. 야광기. 브라보. 진짜 채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번 화에는 단순히 한 장면을 넘어서 앞으로의 전개에 큰 파장을 불러올 복선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역시 풍산의 태도였어요. 그가 조사를 받으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모든 걸 예측하고 있다는 듯한 여유를 보이는데 이게 어르신 김봉인의 뒷배가 있어서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봉인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게 되었죠. 그리고 한 달 안에 원자의 목숨줄을 끊겠다던 풍산의 말. 이 한 달의 기한 동안 팔척귀를 움직이게 할 테니 사건들이 빵빵 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리가 바로 넙덕의 핏줄이라는 사실에 팔척귀가 반응한 그 장면 또한 앞으로 팔척귀가 여리에게 공격을 시작하겠구나라는 신호를 받았어요. 스토리가 정리되어 갑니다. 연매를 하던 판수 풍산을 김봉인이 데려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조정하고 풍산은 어르신께 충성하며 왕가의 핏줄을 끊기 위해 원원을 불러들이죠. 풍산이 혼을 다루는 방식은 지난 사건들로 미루어 보건대 원한이 가득한 혼을 데려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결국 팔척귀 또한 어르신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만든 혼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막이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왕가를 노리는 귀신, 그리고 배후의 인간들,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뒷받침할 스토리는 어느 정도 전개가 된 상태이니 이제 이 주인공들이 탐욕한 나쁜 놈들을 어떻게 없애고 원한 가득한 팔척귀의 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 전개될 차례입니다. 결국 팔척기도 원한이 가득한 화기이기에 풍사는 그 한을 이용해 자신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여리는 지금껏 해온 것처럼 그 한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팔척기의 혼을 천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해봅니다. 이 드라마는 갈수록 흥미로워지고 떡밥 횟수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해주고 있어서 이야기 나눌 맛이 나요. 과연 김봉인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9화 리뷰에서 그 해답을 찾아드릴게요. 다음 리뷰 영상에서도 우리 또 이야기 나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9화 예측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